선물 있어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아, 대만이 위스키가 유명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대만 카발란 위스키. 네. 아? 하발란 이게 네. 한국에서 네네네. 이거 뜨뜻한 어르신이면 막 네. 이거 해외지 겪으면서 나온 위스키. 이거 막 상도 받고 막 이런. 네네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대만 청취자 여러분. 정종현 PD입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대만 갔을 때도 뭐 언론 매체랑 인터뷰가 하나 있어서 저도 처음 알았어요. 대만에서 제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엄청 관리가 잘 된 빈티지한 느낌이어서 엄청 러블리한 도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다 러블리하다.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때 제가 이제 강연 방식으로 이제 만나게 됐는데 사람들이 다 너무 열정이 있고 하셔가지고 좀 큰 감동을 받고 좋은 에너지를 받고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예능 PD가 된 거는 사실은 제가 원래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쇼를 좋아해서 이제 음악 채널 엠넷이라는 데를 처음 입사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좀 찾게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다들 추리예능이라고 이제 제 장르를 많이들 얘기하시지만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추리예능이라기보다 좀 약간 드라마타이즈화 되어 있고, 이 드라마도 특히 이제 스릴러나 뭔가 범죄 약간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를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워낙 미국 드라마라던가 이런 좀 텐션이 높은 드라마를 좋아하고,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주로 로맨스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제 취향이 안 맞아가지고 네, 그런 류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종류의 예능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내리셨는지. 사실은 약간 글로벌 플랫폼의 프로그램을 납품해보고 싶은 욕심이 사실 꽤 컸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넷플릭스가 가장 적절한 현재 놓여져 있는 좋은 기회였어서 이제 차이점 그렇게 크다고 생각 안 들어요. 근데 왜냐면 국내 플랫폼도 사실은 이제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일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고, 심지어 김태호 PD님 다니던 회사랑 저희 다니던 CJ하고도 차이가 많이 커가지고 또 그 스탠다드를 맞춘다고 이 회사 안에서도 좀 고민이 사실 많았을 정도로 각각의 플랫폼이 다 다른데, 넷플릭스는 아무래도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게 되게 제일 엔터 문화에서 미국이 제일 선진국인데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인가? 약간 이제 이러면서 하고 있기는 한데, 좀 뭐랄까 기술적인 표준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훨씬 높은 스펙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좀 뭐랄까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도 좋은 환경도 경험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 예산적인 부분도 어쨌든 좀 이제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훨씬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시청자들의 수가 많으니까 투자도 조금 더 과감하고 이제 이런 면이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제작비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스트레스? 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디나 스트레스는 제가 시청자를 만나는 입장에서의 스트레스지, 내가 돈을 얼만큼 썼으니까 그걸 또 벌어야지. 근데 제가 약간 이제 그런 데 있어서는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그렇게까지 고민하는 편이 아니어서 그냥 내가 했는데 시청자들이 좋아할까? 그냥 이거에 좀 초점을 맞추는 편이라 그런 거엔 스트레스 안 받아요. 시청자들이 좋아하고
매출 못 올렸어도 저는 책임지. 대표님이 있는데. 그 돈 가장 많이 쓰는 편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그 이 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사실은 제가 진짜로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가성비가 좋다는 뜻이니까 세트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거기에 뭐 자재가 비싸서 그런 게 아니라 만드는 사람들의 인건비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노동력을 쓰는 건데 그런 데 있어서는 뭐 우리가 좀 노력하면은 어쨌든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저는 그게 너무 칭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작비 엄청 들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실제로 제작비를 모르시는 분 입장에서 그냥 추측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기분 좋아요. 그리고 당연히 돈을 쓴 것처럼 보인다는 거는 그거는 뭐 너무 칭찬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는 뭐 꼭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만큼 쓴 건 아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에피소드에 좀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 부분에는 좀 어쨌든 사람들의 시청자들의 상상을 좀 뛰어넘는 거를 하고 싶은 면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완성도 측면에서나 어쨌든 거기가 가장 주목되고 사람들 입에서 결국 회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흠 없이 잘 하고 해내고 싶으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는 돈을 많이 쓴다기보다 좀 아끼지 않고 하려고 하는 편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미스터리 수사단의 잠수함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뭐 크리처랑 마주치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제일 중요하고 출연자 입장에서도 제일 좋은 리액션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허투루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장치들도 결국은 그 장면이 제일 돋보이는 방식으로 세팅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망치면 이제 다 안 되고 딱 공개했는데 사람들이 별론데 이게 뭐야? 뭐 이러면은 이제 큰일 나니까 이제 최대한 힘을 많이 주죠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잠수함이 도는 부분은 이제 사실은 그 인셉션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장비가 생각보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예산을 아껴서 이제 이게 힌지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축이 여기 있으면은 이 세트가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다 이제 다시 돌아오는 방식인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생각보다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뭐 세트적으로나 안전적으로나 미술적으로나 그리고 카메라도 촬영해야 되는데 카메라가 같이 돌면은 믿음이 안 사니까 카메라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돌아도 카메라는 이렇게 안 움직이게 이렇게 찍는 카메라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쓰고 많은 스태프들이 이제 이거를 구현하고 요거를 잘 표현하고 그러면서도 출연자가 몰입을 하고 크게 감동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고민해서 만든 거여서 어쨌든 잘 나와서 기분이 좋은 부분이죠. 네. 선호하는지. 대만도 MBTI 좋아하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걸 쉽게 얘기하면은 N하고 F를 많이 뽑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상황에 대한 몰입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상상력이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S들은 여기 들어오면은 이걸 엄청 현실적으로 자기가 녹화하고 있는 상황을 좀 잘 버리질 못해요. 난 지금 일하러 여기 와 있고 이게 지금 카메라가 어디선가 돌고 있을 거고 내 눈엔 안 보여도 이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이제 N하고 F들은 여기에 딱 빠져들기 위해 자기 세팅을 잘 하죠. 내 생각을 난 여기 수사단으로서 여기 왔어 약간 이렇게 하는 편이어서 가급적이면 이제 그런 쪽으로 그런 성격들 상상력이 좋고 이렇게 감정 동화가 잘 되는 사람들을 좀 우선적으로 뽑는 편이에요.
그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내용을 당연히 먼저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출연자를 접근한 그 구성에 맞는 출연자를 접근하는 편인데요. 근데 왜냐면은 뭐 출연자도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이게 설득이 되니까 그래서 당연히 네, 구성을 먼저 하는 편입니다. 난이도는 뭐 쉬운 건 쉬운 대로 어려운 건 어려운 대로 각자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게임이 됐든 퍼즐이 됐든 뭐 그런 부분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보다는 그러니까 능력 이 사람들이 그런 걸 해결하는 능력보다는 사실은 그 캐릭터 그리고 우리가 주는 이 이야기에 얼마나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거를 더 많이 보고 섭외를 하죠. 잘 풀 때 좋은데요. 잘 풀 때 좋죠, 보통. 왜냐면 녹화가 빨리 끝나니까.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매력이 있는 거라서 내가 예측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에 대한 거를 그냥 기본 전제로 깔고 하고 그걸 너무 기대하지 않는 편이고 이제 가급적이면은 어쨌든 우리가 방향성만 어느 정도 이 출연진들한테 유도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지 가급적이면은 내가 예상치 못한 거라면은 시청자들도 더 즐거울 거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대탈출에서 강호동 씨가 좀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누가 물렸을 때 좀비 분장을 팀을 준비한다던가 하는 작업은 당연히 있었는데 그 좀비가 되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 극적이었고 어쨌든 당연히 금방 좀비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된 포인트에서 그냥 문을 열면 되는데 그걸 못 여는 그 순간이 있었는데 그냥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재밌었고 예상치 못했는데 그냥 그 호동이 형이 좀비가 돼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런 순간 자체를 시청자들도 처음 봤고 우리 입장에서도 뭐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처음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굉장히 즐거웠고 이제 그런 순간이 진짜 소중하죠. 예측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그냥 우연 발생적으로. 근데 그게 우리 프로그램이 넌스크립 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서 그래서 저한테는 그 에피소드가 대탈출에서 제일 좋아하는 에피소드가 됐어요. 네. 그런 거 있으신지? 사실은 원래 대탈출도 처음에는 출연진들도 잘 적응을 못했고 이게 적응기가 좀 원래 캐스트들이 싹 바뀌면은 적응기가 좀 필요한데 이번에도 역시 그런 적응기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좀 자유도가 막 엄청 많지는 않았는데 역시 처음 하기 때문에 생기는 뭐 실수라던가 막 특히 이제 제일 젊은 남자 출연자인 김도훈 씨 같은 경우는 막 뜻하지 않게 뭐 카메라를 숨긴 장치를 자꾸 뭘 찾다 보니까 자꾸 이거 아니네 뭐 이런 상황이라던가 이게 종종 저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위험을 무릅쓰고 갔는데 그냥 카메라 박스여가지고 허탕을 친다거나 이런 경우도 꽤 있었는데 이제 그 카메라의 등장 자체가 이제 몰입도를 깨는 면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안 나오긴 했는데 이제 좀 그게 이제 아직 요령이 없는 신입 수사단이라는 점에 있어서 좀 제 입장에서는 너무 귀여웠고 그리고 이제 시청자들도 이제 그 새로운 출연자들에 대해서 적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실수라던가 뭐 이런 호흡적인 부분. 네. 그러니까 NPC를 위한 대본이 있는데 근데 NPC는 그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대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인터랙션이 있다 서로 상호작용이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답해라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답해라
뭐 약간 이제 이런 식의 상황별 대본이 있고 엄청 새벽부터 나와서 이걸 계속 연습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충분히 하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제 중요한 인물은 아예 안 보이는 인이어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무전기로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편이고 이제 그 무엇보다도 이제 미리 쓴 대본하고 이제 그 연습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근데 만약에 이제 그래도 이제 실수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저희 나름의 노하우에 있는 어떤 마법의 단어라던가 이게 다 망했다 이랬을 때 쓰는 최후의 그 이제 시츄에이션 전환을 사용하는 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다 대비가 되어 있긴 하죠. 몇 개 있으신지. 지금은 일단 미스터리 수사단하고 데블스 플랜이 계속 다음 시즌을 이어가기를 기대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두뇌 경쟁 게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드벤처 장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뭔가 제3의 장르를 하나 어쨌든 또 예능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걸로 좀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아무도 안 하는 걸 해야 당분간은 제가 그걸 혼자 하거든요. 지금도 많이 이제 두뇌 경쟁 게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어드벤처류도 비슷하게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이제 저는 또 이제 다른 길 가야죠. 데블스 시즌 2는 좀 준비하고 있고요. 녹화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나올 거예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얘는 말고 다른 장르. 뭐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네, 그 다큐멘터리도 괜찮아요. 저도 원래 드라마를 좋아하고 이래서 보는 거 좋아해서 늘 뭐 기회는 엿보고 있는데 이제 제가 제작사에 있다 보니까 뭐랄까 그래도 플랫폼들이 원하는 거를 이제 지금은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회사가 이제 안정을 하고 좀 기회가 생기면 당연히 해볼 기회가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제일 이제 여가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영상 매체를 보는 거고 그 다음으로 따지면은 보드 게임인데 보드 게임 하려면 친구가 많이 필요해요. 네. 친구가 없어요. 보드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가. 그래서 일을 핑계 삼아서 저희 팀하고 주로 많이 하고 특히 시즌 처음 들어갈 때 이제 새로 나온 보드 게임들 엄청 하고 그때가 제일 즐거운 때입니다. 온라인 게임도 하는 거. 온라인 게임 하는데 보통 많이 하는 뭐 MMORPG 약간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냥 되게 단순한 퍼즐 게임 같은 거 많이 하고 저는 콘솔 게임을 많이 해요. 이게 콘솔 게임도 보면 이제 캠페인 모드라고 그냥 쭉 스토리 따라서 이것저것 해결해 나가면서 쭉 가는 게임, 뭐 언차티드라든가 뭐 약간 이런 종류의 게임을 좋아합니다. 전 스포츠를 엄청 좋아해요. 스포츠를 그러니까 특히 야구를 좋아하는데 대만도 야구가 인기가 있죠. 저는 야구를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고 그 다음에 뭐 저는 F1도 보고 뚜르드 프랑스라고 사이클도 보고 뭐 축구 당연히 보고 NBA도 좋아하고 엄청 다양한 스포츠를 좋아하고 그래서 올림픽 같은 때는 이제 약간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거 엄청 좋아해요. 본인이 혹시 운동하는 습관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냥 보는 것인지. 뭐 게임도 그렇고 뭐 운동도 그렇고 남이 하는 거 보는 걸 더 좋아하는데 지금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그 건강 때문에. 살 많이 빠지시죠? 아, 네네네네네. 살은 뭐 그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역시 오래 살아야죠. 네, 건강하게. 예능은 많이 안 보는데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는 많이 봐요. 추천할 수 있는. 추천? 본인이 좋아하시는. 최근에 넷플릭스는 2가지 봤는데 베이비 레인디어라는 드라마를 엄청 재밌게 봤는데 되게 새로워요.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하나는 푸른 눈의 사무라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거 완전 재밌습니다. 뭘 더 좋아하세요? 데블스 플랜이나 미스터리 서단이랑 모구는? 이번 미스테리 찾아서서 자마자 사람들이 다 그 프로그램 얘기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그 팟캐스트 안에서 꼭 소개해야겠다. 이런 요구들이 되게 많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시시. 여행에 가서 그런 부분 되게 많아서 대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요. 뭔가 얘기거리가 많죠. 네. 그러니까 뭐 토론을 땡기게 하는 그런 거 좋아해요. 뭔가 근데 다만 좀 너무 출연자들을 미워하거나 이러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도 평소에 자기가 본인이 아닌 거예요. 너무 생소한 평소에는 경험할 수 없는 경쟁의 상황에 이제 처하다 보니까 보통 사회에서는 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 프로그램이 그걸 강제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백스토리로 우리가 이제 적어놓는 거는 이제 후각이 발달했다. 약간 이제 이런 그리고 이게 거의 이제 사람 지능에 가까워서 이제 완벽한 기회를 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백스토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의거해서 얘는 숨어 있다고 해도 충분히 잡힐 수 있다. 그 후각이 발달해서 봤을 때는 이거 엄청 궁금했어요. 아 그래요? 그렇게 궁금하구나. 저 에릭은 사실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PD님 제작하신 프로그램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해외에서 밥 짓는 거 좋아하시는 저도 나 PD님 프로그램 엄청 좋아해요. 거의 유일하게 보는 예능이에요. 거의 퇴근하고 나서 약간 머리 쓰는 게 좀 많아서 죄송합니다.